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는 이준석과 유승민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심지어 비명 쪽에 민주당 쪽 인사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이제 아웃사이더들이 연락이 오는데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의 움직임은 없지만 어쨌든 1월이면은 공천이 이제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국정기조가 12월까지 안 바뀌면은 그 이후에 바뀔 가능성, 그 바뀐다고 하더라도 영향가가 없다. 자, 여당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연장선에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안철수 의원, 뭐 이준석 전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나와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일단 가장 나오고 있는 건 신당 얘기, 네, 신당 얘기인데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 최근에 인터뷰에서 뭐 연말까지 자기가 지켜보고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약간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면 사실상 약간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유승민 의원은 이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따로 뵙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니까 이제 스치면서 이제 여러 번 뵙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거든요.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연말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한 게 최근 처음이 아니에요. 한 2달 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아, 여러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이제 이게 더더욱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는 지금 보궐선거가 이렇게 깨지고 이러면은 이제 신당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야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했고 일관되게 한 2달 정도 전부터 연말까지 지켜보겠다. 연말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죠. 전략적 모호성이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다른 철새 정치인처럼 철면피처럼 움직이고 본인이 그렇게 취급받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뭐가 됐든 명분을 좀 쌓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조금 더 웅신의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는 이준석과 유승민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 예, 그거는 이제 확인을 했어요. 아, 그럼 서로 이렇게 뭐가 조율이 되고 있거나 이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심지어 비명 쪽에 민주당 쪽 인사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이제 아웃사이더들이 연락이 오는데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예, 일부러. 왜냐면 오해받을까봐. 너 신당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획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해서 이준석 대표하고도 전혀 연락이 없다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걸 확인하니까 전혀 아직 연락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신당 만들려고 니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미팅을 한번 주선하려고 두 분을 앉혀놓고 두 분을요?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봐라. 혹시 노리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반농담식으로 한 건데 그래서 지금 당장의 움직임은 없지만 어쨌든 왜 12월 얘기가 나오냐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1월이면은 공천이 이제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국정기조가 12월까지 안 바뀌면은 그 이후에 바뀔 가능성, 그리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영향가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데이터상으로 분석한데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이 사실 겹친다고도 일부 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 이렇게 나뉘어 있나요? 나뉘었어요. 저는 그래서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어서 나간다면 제 분석으로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번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지금의 당했다라는 그 연민의 정서보다는 저렇게 나가면 배신하냐? 배신이야? 하는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는 제가 오랫동안 분석을 하고 관찰을 했습니다. 이분은 역량은 대선 후보급이에요. 그런데 조직은 기초자치단체장 조직보다 만도 못하다? 만도 저는 뭐 나을 게 없다고 봐요. 그럼 뭐냐? 유승민 전 의원이 가야 될 길은 총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선을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요즘에는 100세 시대고 트럼프도 바이든도 대통령이 되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자신의 마지막 꿈을 다 응집시켜서 대선을 목표로 가야 된다. 2027년에 정말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그런 때로는 독서를 퍼붓는 유승민이 아니라 정말 국정을 운영할 만한 사람으로서 저는 할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사람은 유승민 갈 수 있어요.
양쪽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거 기억나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를 하면은 유승민이 1등을 한 적이 있어. 네. 기억나죠? 그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봤을 때도 아 유승민이 괜찮아 보이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볼 때도 짜증나는 국민의힘 내부에 짜증나는 사람들은 유승민 갈 수 있는 거예요. 유승민은 총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평론에서는 안 돼요. 리더십을 세워야 돼. 유리더십. 약간 큰 품을 보여줘야 된다. 유리더십을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가면 네. 2020년 목표는 사람을 모아야 돼요. 사람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재정적으로 탄탄하지는 않아. 그래서 절약을 해가면서 네. 펀드를 만들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그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저도 이제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 갈리는 게 딱 보이나요? 이렇게 보여요. 데이터상으로? 보여. 이게 쫙 두 사람을 생각하면 홍해가 보여. 홍해 앞바다가 쫙 갈라져. 겹치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군요. 그러니까 좌유승민, 우이준석으로 갈려요. 저 종점 부분에는 안철수 의원 어디?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보이고 안철수 실망입니다. 왜 자꾸 제 이름 이야기하세요? 물어보고 안철수입니다. 자빠졌죠. 물어보고 자빠졌죠. 네, 그 사람 얘기, 그러니까 인물 얘기 한번 나온 김에 이분 얘기도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저희 신문에 나온 칼럼 중에 저희 이승원 부국장이 쓴 칼럼을 되게 이승훈 부국장 되셨어요. 부국장하신 지가 꽤 됐습니다. 아니 저하고는 예. 정말 한상의 호흡을 맞춰서 같이 그 정치부장 시절에 일을 많이 했죠. 예. 아무튼 그 칼럼을 쓰셨어요. 네, 칼럼을 쓰셨는데 깨 같은 인맥자라. 아니 왜냐면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만약에 저랑 비슷한 연차면 아이고 뭐 식사라도 한번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부국장을 식사라도 한번 이러면 뭐라고 이러면 일로 와봐 이러면 어떡해요. 저는 또 저도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어. 때리진 않겠지만 말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저 그 칼럼을 보는데 이 칼럼 제목이 이거예요. 이렇게 할 바엔 한동훈 조기 투입이 낫지 않나.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내년 총선 전망과 뭐 이런 분위기를 싹 엮어서 이제 딱 쓰셨는데 저는 이게 약간 깊이가 확실히 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최근에 보면은 그 예술의 전당에서 뭐 사진 찍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조광미남. 조광미남이라는 얘기를 서울신문이 기사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목을 바꿨는데 따옴표로 조각 같다 이거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누가 뭐 지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지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거로 해서 한비어천가냐 막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분은 약간 어디 메시지 이런 걸로 영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짧은 순간에 요즘 아무튼. 조중동 앞에 서울신문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그 부산에 이제 돌려차기 그 피해자분이랑 뭐 이제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총선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 퇴출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뭔가 이게 소스를 들은 바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과 아는 분들의 얘기를 전언을 들으면은 총선에 딱히 관심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거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보수에서 가장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카드 중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고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이 지금의 그러면 수도권에서의 열세 예를 들면 강서구에서의 그 17% 10% 포인트 이상을 한동훈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라는 거에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파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지는 않고 뭐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2030에서의 지지층이 별로 없어요.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의 가장 뭐 여러 가지 지표도 과거에 이제 연령대별 성별로 보면은 5, 60대 여성들한테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한동훈 장관 좋아하시는 분들을 물어보면은 너무 반듯하다.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 애도 저렇게 반듯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 그 특유의 엘리트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수도권 확장, 중도 확장 이거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랑 좀 거리가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한동훈을 저는 이렇게 총선에 차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만으로 안 되고 별도의 이제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오면 저는 무조건 도움은 된다고. 도움은 된다. 그 폭이 근데 이제 엄청나게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엄청난 임팩트는 아닐 수 있다. 저는 자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법무장관직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결국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네. 탄핵 소추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네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근데 저는 이 여야 간의 대결 구도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탄핵 소추를 왜냐하면 대통령 뭐 탄핵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왜냐면 그건 어렵죠. 사실상 이 검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 그걸 밀어붙여서 네. 총선으로 이어가겠다. 이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지지층들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분노처럼 분노해서 나올 것이다. 네. 40대들이 나올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서 탄핵 소추를 저는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6개월 마비예요. 총선 직후까지 마비야. 그럼 법무부 장관 역할을 못 해요. 그렇죠. 예, 탄핵 뭐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이상민 나오셨잖아요. 장관처럼 그러면 저는 그때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저를 이렇게 저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헌법 도단적의 이거 비싸. 있을 수가 없는 이거 도단적의 비쌌어. 행위입니다. 네. 이러면서 저는 총선에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어차피 김기현 대표 체제로 수도권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서울의 현대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뭐 강남에 출마하는 게 아니더라도 네. 저도 가능성이 있는 몇몇 곳에서 당선 가능성을 타진해 볼 거예요. 용산이 됐든 아니면 어디가 됐든. 그리고 뭐, 예. 제 생각에는 어려워진 이 당에 일종의 기여를 해야 초선이라도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 쪽으로 좀 모일 수가 있어. 네.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는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대통령도 동훈이가 이렇게 커서 나가 약간 좀 견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워낙 지금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너무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관심이 대통령한테 와야지 왜 한동훈한테 가? 그런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럼 차라리 우리 동훈이한테 가는 게 낫겠다. 동훈아 그렇지 않니? 네 맞습니다. 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출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이든 타이든 네. 나올 수밖에 우리 없는 상황이다. 이성은 부국장님이 칼럼을 잘 쓰셨어. 저는 진짜 약간 이게 깊이 있게 써야 되는구나 확실히 글을. 옛날부터 네. 자리도 깊이, 글도 깊이. 자리도 깊이는 술잔. 알겠습니다. 두 분 한 줄 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님부터. 예. 네. 저는 사이즈, 네. 더즈 매러 이렇게 했어요. 유학파세요, 유학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팩트체크 문제는 잘하고 크기다. 문제는 크기다라는 거예요. 요게 예전에 영화 1998년에 영화 고질라가 나왔을 때 이 고질라 홍보 문구였습니다. 예, 그때 고질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사이즈가 문제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사이즈는 복합적인 의미인데 제3신당 뭐 그게 이준석 신당이든 여기에서도 각계 전투를 벌이면은 네. 이게 파괴력이 없을 텐데 이게 만약에 이게 명분을 찾고 이들이 연합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 총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 하나.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한동훈의 사이즈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한동훈의 영향력이 영향력과, 있으려면은 지금 네. 그 사이즈 한동훈의 네, 네. 어떤 그릇 이런 것도 큰 변수가 될 거다. 것이다. 그래서 사이즈가 문제다. 사이즈가 네. 문제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한 줄 평 볼까요? 저는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네.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는 다 한마디로 압축을 한 모든 현상을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대지다. 대지. 대통령 지지율이다. 그러니까 대지다. 아니 깜짝 놀랐네. 순간적으로. 인신 공격을. 대지가 높으면 대지가 촉촉히 적셔지면 이게 좋아지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새싹도 트고 그럼요. 네, 근데 풀도 잘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어디 가서 면도 안 써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국민의힘 네. 지지율보다도 더 앞서는 게 대지예요. 네, 네. 대지를 올려라. 네. 일단 압수수색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지금 중립기 압수수색 위기. 왜요? 아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돼지다 이렇게. 아니, 돼지. 돼지 큰데. 잠깐만. 큰데 땅지. 잠깐만, 예. 대통령 지지율. 아니 저는 절대. 알겠습니다. 아니, 오해하실까봐 검찰에서 오해하실까봐. 윤석열 내가. 대통령 정도면 홀쭉한 거죠. 앞색 안 들어보죠 이제. 앞색 안 큰 들어. 땅, 큰 이제 이렇게 땅 같은 존재다. 함작가 놀래요. 저희 함작가는 앞색이고 수사 이런 걸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